네, 지난 시간부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 그래프가 뭔지를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신 처음에 뭐죠? 정비례, 반비례, 일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뭘 배우셨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차함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오지만 직선은 1차함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선은 모두 몇 종류가 나왔다? 그죠? 세 종류가 나왔죠? 자, 뭐의 개수에 따라서? 그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서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편이 두 개, 즉 x절편과 y절편, 즉 두 축과 다 만나는 직선은 뭐가 되냐면 1차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기울기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진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뭐였다? 그죠? 기울기였죠? 자, b는 뭐였다? y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함수 그래프는 바로 두 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연결하시면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자, 축하고 평행하면 절편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x값이 일정이죠. 그래서 x는 우리가 k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축하고 평행합니까? 그죠? 우리가 x축하고 평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y가 일정해지는 y는 l 아니면 y는 k라는 함수는요. 자, 무슨 함수다? 그죠?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수 함수도 뭐로 나오냐면 하나의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였냐면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진다? y가 따라 정해지는데 그 일정한 규칙을 뭐로 나타내는 거다? 식으로 나타낸다고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식? 그렇죠? 함수식이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값? 그렇죠? 함수값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중요했냐면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함수식은 앞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무슨 형이다? 그죠?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형이 나오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기본형하고 표준형은 무슨 형이냐면 이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무슨 이동이다? 그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형이 되냐면 표준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형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뭐냐면 그 함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형태가 무슨 형태다? 일반형이 되는 거고, 자, 실제로는 이 표준형을 뭐 한 거다? 그죠?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한 식 자체가 무슨 식이 된다? 일반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 함수 모두 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함수식이 세 가지니까 그래프도 우리가 몇 종류가 되냐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도 제일 처음에 기본형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무슨 형? 그죠? 표준형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형이다? 일반형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가 주어질 때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평행이동이거든요. 이 평행이동의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1차 함수는 정비례 그래프를, 자,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는, 자, y는 ax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무슨 축 방향으로? 그렇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무슨 이동이 나오냐면 평행이동이 나오는 겁니다. 도형이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뭐다?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평행이동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를 볼 때는 무슨 이동? 평행이동만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함수 그래프를 다 설명한 뒤에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그래프를 좀 그러니까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슨 이동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대칭이동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 도형 이동 중에서 자, 무슨 이동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이동의 개념을 어떻게 배우셨죠? 그렇죠? 중학교 때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것을 뭐라고 한다? 평행이동이라고 한다고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모양이 변함이 없죠. 그리고 어제 정비례 그래프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더니 자, 뭐가 변하지 않죠? 그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잖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셨어요. 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하나는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하나는 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셨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선이상, 그러니까 직선이나 우리가 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평행이동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뭐다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했는데, 자, 수학에서는 방향이 몇 방향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몇 방향이다? 네 방향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크게 두 방향입니다. 자, 무슨 축 방향과, 그렇죠. X축 방향과, 자, 그 다음에 무슨 축 방향이다? 자, Y축 방향. 자, 두 방향이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X축 방향은 뭐다?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바로 X축 방향이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은 뭐가 됩니까? 자, 그렇죠. 위아래로 우리가 구분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네 방향이지만, 우리가, 크게 나누면 몇 방향이다? 이제 두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이다라고 보면은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양 플러스. 자, 왼쪽은 뭐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Y축 방향은 위는 뭐다? 플러스, 아래는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작게 나누면 네 방향, 크게 나누면 몇 방향? 두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점의 평행이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1,2라는 우리가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자, 화살표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자, 이 이동한 만큼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뭐다?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1,2는 뭐로 변하게 돼 있냐면 여기는 2,3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의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우리가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규칙이 뭐다?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A,B를 자, 우리가 만약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 아니네요. 자,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은 어떻게 나타낸다? 그죠? X, Y로 나타내죠? 자,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면, 자,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죠? 그죠? 자,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의 평행이동이다? 점의 평행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은 전문시와 왜? 이동한 만큼 뭐만 하면 된다? 더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습을 해야 될 게 살짝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직선의 방정식도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단원 자체가 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형의 방정식 앞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fx, y는 뭐다? 0이에요. 자, 일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변의 모든 항을 어떻게 된다?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변은 무슨 꼴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x, y는 전부 다 어디에? 자, 좌변에 다 모여있죠. 그래서 그걸로 나타냈다고 해서 fx, y는 0이 자, 뭐의 방정식이다?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원. 자, 원도 우리가 있고 그다음 뭐다 직선도 있고 포물선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직선까지만 살펴봤던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럼 요것을 우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죠? 이 직선은요, 점이 몇 개가 돼요? 무수히 많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은 평행 이동하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왜? 평행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한 만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직선은요, 점이 무수히 많잖아. 그러면 한 점 다 옮길까요? 한 점씩?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은 자 뭐를 통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배우셨냐면 이런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x, y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자, x 플러스 1로 변할 거고요. 자, y라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옮기기 전, 이거는 뭐다? 옮긴 후지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좀 옛날 좌표야.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성형도 그렇고 before and 뭐다? after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옮기기 전이야. 그래서 요것을 한자를 써서 보통 무슨 좌표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구좌표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옮겨졌지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좌표라고 부를 거냐면 신좌표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옮기기 전이니까 구좌표를 뭐에 대해서 나타내면 된다? 신좌표로 우리가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뭘 할 거냐면 식 변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x 플러스 1이 새로운 x좌표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 거냐면 이제 이렇게 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체가 x좌표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새 제품을 보면 옷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그죠? 택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x 다시랑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신좌표의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y-라고 한다면 자,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이다? xy에 대한 식이고 이것은 뭐에 대한 식으로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식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1은 x-가 되고요. y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y- 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에 대한 식이 필요하면 x, y에 대한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x-1이 되고 y는 뭐가 된다? y-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할까요? 자, x에다가 x-1을 대입을 하시고요. 자, y 자리에다가 y-2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자, 이것도 뭐가 된다? 직선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도형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옷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기분 좋아서 이 태그를 막 달고 다닐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태그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떼주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자, 이 점을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변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신좌표, x좌표. 여기는 신좌표 뭐가 된다?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변환하는 과정에서 x 플러스 a가 x-가 되고 y 플러스 b가 y-가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는 겁니까? 그쵸? x-a. 자, y 대신에 뭐다? y-b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택은 나중에 뭐 할 거다? 떼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fx, y는요. 자, 조금 전에 이게 뭐였죠?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을 했다면? 평행 이동을 했다면 자, 바로 여기는 x 대신에 뭐를? 자, x-a를 y 대신에 뭐다? y-b를 대입을 한 것이 자, 무슨 이동이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이차함수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를 살펴보실 건데요. 나중에 무슨 형? 기본형 설명한 다음에 무슨 형을 설명할 거다? 표준형을 설명할 건데 자, 바로 뭐다? 평행이동을 적용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x-1. 자, 부호 반대입니다. y 자리에다 뭐를? 자, 부호 반대입니다. y-2를 대입하는 것이 자, 무슨 이동이다? 평행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행 이동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셨죠?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차함수가 뭐였죠? 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수는 y는 fx이기 때문에 이 fx가 뭐를 결정하냐면 함수의 이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니까 여기는 fx가 몇 차식이다? 그리고 2차식이 되는 게 우리가 2차 함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자, 뭐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a는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크게 함수식이 세 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무수형, 자, 기본형, 자, 두 번째는 무수형, 자, 표준형, 자, 세 번째는 무수형, 자, 일반형인데요. 자, 여기에는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무슨 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수형이다,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무슨 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본형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중3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우셨냐면, 자, 바로 얘가 우리가 기본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야. 그래서 2차항만 있는 우리가 함수가 바로 기본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뭐냐면 바로 요 함수였습니다. 자, y는 뭐다? 그렇죠? x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래프,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자, 뭐를 모아놓은 거다? 그죠? 점을 모아놨다. 그래서 점을 찾으시면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은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지죠? y가 따라 정해지죠. 그래서 그 점 그냥 찍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0,0.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2,4. 자, 그럼 2,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x의 값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1. 자, 마이너스 2면 얼마다?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2,4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x의 우리가 제한이 없다, 정육이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 점끼리 연결하면 자, 분명히 하나의 직선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뭐가 된다? 우리가 곡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특징이 뭐죠? 그죠? 좌우가 그러니까 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자, 우리가 x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절대값은 항상 같게 나오는데 부호는 어떻게 돼? 항상 뭐다?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제곱을 하게 되면 양의 제곱도 양수, 음의 제곱도 뭐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무슨 축이라고 불렀다? 자, 대칭축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무슨 축을 가지고 있다?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자, 이 모양이 사실 거꾸로 뒤집으면 뭐하고 똑같냐면 물건을 던졌을 때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자,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네,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중3 때 배우셨는데 여기는 포물선과 여기는 축이 만난 요 점 보이시죠?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바로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뭐라고 배우셨어요? 첫 번째,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물러가고요. 자,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물러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결정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를 결정합니까? a는 그렇죠. 자, 요거는 y는 x제곱을 그렸다면 y는 만약에 2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절대값이 커지는 거 맞습니까? a가 맞나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0,0인데요. 1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가 돼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간격을 뭐라 부르냐면요. 요 간격을 뭐라 부른다? 자, 폭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우리가 x 값일 때, 그러니까 y 값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x의 차이는 요 폭보다 요게 어떻게 더 크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값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폭이 어떻게 좀 더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 A가 하는 역할은 뭐와 뭐를 결정한다?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데, 자, 바로 뭐다? A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자, 클수록, 자, 폭은 뭐 하다? 그러니까 폭은 좁아진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폭이 짧다가 아니고 좁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A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자, 이런 내용을 배우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형? 자, 기본형. 자, 그럼 제가 왜 씌웠느냐? 여기다가 따로 정리하려고요. 자, 그러면 기본형은 뭐다? y는 ax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자, 당연히 우리가 a는 뭐가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a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뭐다?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결정한다? 자, 폭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폭은 어떻게 되냐면 a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그렇죠,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은 뭐 한다? 폭이 좁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a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일반형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b와 c가 하는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y는 뭐다? ax제곱이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우리가 중3 때 기억해 보시면 바로 평행이동을 시켰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축 방향으로? 그죠? x축 방향. 자, 두 번째는 무슨 방향? y축 방향. 자, 세 번째는 뭐다? 자, x축 방향, y축 방향 모두 평행이동하는 것을 배우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평행이동의 기본 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때는요,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이걸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만약 a가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자, 0,0이 되고, 자, 대칭축은 뭐가 되죠? 대칭축은 바로 y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x는 0이 바로 뭐가 되냐면 대칭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축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변화가 없거든요. 어떨 때? 그렇죠. 옆으로 움직일 때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 함수는요, 자, 무슨 점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꼭지점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x축 방향으로 만약에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자, y 자리에다가 뭐를? 자, y-n을 그리고 x 자리에다가 뭐를? x-m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무슨 이동이다?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3 때는 평행이동의 기본 원리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옆으로 변하는 것마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함수는 반드시 좌변에 뭐만 있어야 된다? y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y만 남겨놓고 얘를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것을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책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P하고 Q로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책은 MN으로 표시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표준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꼭지점도 바뀌겠죠.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그쵸? P, Q. 왜냐면 이거는 점의 이동이니까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MN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MN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네, 그쵸? 우리가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니까 바로 X는 M.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0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2차함수 그래프. 이것도 살짝 붙일게요. 자, 뭐로 붙여볼까요?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x-3의 제곱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차함수의 무슨 형이다? 자, 표준형이라 볼 수가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형은 뭐죠?
기본형은 뭐냐? y는 2x 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죠? 그죠?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x축 방향 얼마만큼? 3만큼. 근데 얘는 반대가 아니고 원래 반대는 넘어왔잖아요. 요만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뭐다? 4만큼 평행이동한 우리가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3,4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꼭지점을 먼저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3,4를 이렇게 잡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거 뭐다? 아까 아래로 물러겠던 거 맞죠? 그래서 아래로 물러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포물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랬더니 무슨 축하하고 만나죠? 자, 우리가 바로 y축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절편을 구할 수 있죠? y절편.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y값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표준형하고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형 관계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걸 뭐 했다? 네, 바로 전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만약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얼마다? 4는 뭐가 되겠습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 더하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무슨 형이 되냐면 바로 일반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표준형이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자, 표준형을 딱 보면 뭘 할 수가 있죠? 예,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반형을 뭐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잠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무슨 꼴이지요? 그죠? 완전 제곱식의 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도 배웠지만 여기는 2차항하고 1차항 가지고 뭘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이에요. 자, 특히 여기 보시면 x 앞에 개수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뭐로 묶는다? 2로 묶어내셔야 돼요.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하고 뭐가 남는다? 2x가 남고요.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그렇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1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수학에서는 모양은 변해도 되지만 값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준 거잖아. 없었는데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바로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괄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원래 밖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세 개 한 가지고 뭘 만들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5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붙이시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자, 부호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한참 미치네요. 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나중에 여기는 무슨 절편이죠? 자, x절편, 여기는 무슨 절편이에요? y절편이죠? 이것들 다 구하시면 돼요. 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x에다 뭐 넣으면 된다?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y가 얼마일 때다? 0일 때거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반형에서 A, B, C의 역할이 각각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A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모양과 폭을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C는 이름이 바로 있습니다. 자, 뭐죠? 그죠? X에다 0 넣어보세요. 그럼 C만 남죠? 그래서 C 이름이 우리가 무슨 절편이다? 네, Y 절편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B는 무슨 역할을 했었던가요?
자, b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요. 대칭 추구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b는 단독으로 역할을 하진 않아요. 자, 근데 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냐면 이 b의 역할은요.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놔주세요. 자, 바로 대칭 추구의 뭐를 결정한다? 위치를 결정합니다. 뭐와 함께? 예, 바로 A. 그래서 우리가 뭐 fit 이렇게 하죠. 뭐 fit A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B는 단독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같은 부호끼리 나누면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X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대칭축이 Y축보는 어느 쪽에 있다? 예, 왼쪽에 있게 돼요. 자, 근데 만약 A와 B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다 다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A와 B가 다르면 자, 대칭축은 무슨 축구에? Y축 오른쪽이다.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같으면 왼쪽이니까 갓왼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외우냐면 다 O라고 외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 그럼 뭘 떠올려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그래프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분수함수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비례? 그죠?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식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자, 유리식이 뭐였죠? 그죠? 유리식은 뭐냐면, 자, 바로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바로 유리식이에요. 자, 수로 따지면 무슨 수죠? 유리수가 되는데,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는 거다? 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당연히 뭐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B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리식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자, 뭐다? 그죠? 야, 만약에 B가 상수다. 그럼 상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있는데, 자, 분모가 만약에 3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x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3분의 4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상수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자, B가 뭐가 아니라면, 그쵸? 상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게 다항식이냐? 아니죠. 왜냐면 항은 우리가 문자하고 숫자가 곱으로만 연결돼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뭐다? 그러니까 곱셈이 아니고 나누기로 연결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다? 항이 아니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뭐였냐면 분모에 뭐가 있으면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다 이렇게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 분모가 상수면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상수가 아니라 문자가 나오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다? 우변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다? 분수식이기 때문에 뭐다? 분수함수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무슨 함수? 그래서 다항함수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무슨 함수다? 분수함수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뭐에 대해서만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분수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그래프는 언제 배우시냐면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은 분수함수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역시 분수함수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형과 자, 그렇죠. 첫 번째 기본형과 두 번째 무슨 형이다?
예, 표준형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형이 있냐면 바로 일반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반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물론 여기서는 분모 분자가 뭐 차수가 여러 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분수함수는 뭐가 되냐면 자, 이겁니다. 자, 바로 1차식과 2차식이 뭐로 되어 있을 때 1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분수함수를 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거고요. 자, 다음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뭐다? 예, 바로 뭐다? 반비례가 바로 기본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는 0이 돼서는 안 되냐면 왜 K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프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원래 반비례는 곱이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비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K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무슨 부호? 같은 부호.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과 몇 사분면, 여기 3사분면을 우리가 지나는 쌍곡선이 바로 K는 양수일 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XY가 서로 무슨 부호다? 다른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우리가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X축과 Y축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고등학생들이니까. 네, 바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다. 근데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요거 적어줘야 됩니다. 자, 뭐가 있다는 것이 자, 점근선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는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차 함수는 뭐다? 꼭지점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수함수는 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점근선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표준형 한번 볼까요? 자, 표준형 어떻게 구합니까? 자,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 우리가 P만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자리에다 P를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Y-Q인데 이건 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된다? 플러스 뭐다? 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형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봐라.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기본형 그래프가 뭐죠? 그죠? Y는 X분의 2가 우리가 기본형 그래프가 되고요. 자,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왜 부호 반대잖아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점근선. 자, 근데 점근선이 X축, Y축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X축은 뭐가 되죠? Y는 0이 되는 거고 Y축은 뭐가 돼요? X는 0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나중에 뭐 하게 된다?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방향 3만큼 이동했대. 자, 그럼 X는 0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3으로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X는 3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을 그려라. 그럼 어떻게 되죠? X절편이 3이고 무슨 축하고 평행해야 된다? Y축하고 평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요. Y는 0이 위로 3칸 올라가네요. 자, 그럼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맞나요?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우리가 Y축, X축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교점이 뭐가 되냐면 3,3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점이 이렇게 이동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는 변함이 없죠?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예. 평행이동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대충 그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절편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절편과? X절편과 Y절편. 자,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Y절편이거든요. X에다 뭐 넣어볼까? 0을 한번 넣어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고 3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렸는데 아무튼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위로 올라간 거 맞네요. 그럼 이건 좀 더 위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아마 7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X절편은 얘가 뭐다? 0이다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거든요. Y는 0이다. 그래서 우리 X절편을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평행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무슨 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자, 일반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일반형에 이런 게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뭐 2x 플러스 3이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느냐, 그리고 기본형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셈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렇죠? 나눗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2x 플러스 3을 뭐로 나눴다? 그렇죠? x 플러스 1로 나눈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몫은 2죠?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x 플러스 1에, 자, 2로 묶어내면, 자, 2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얼마다? 1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fx를 어떤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고 나머지 더하기 r 하는 거잖아. 이거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기본형은 요겁니다. 그래서 y는 뭐다? x분의 1이 기본형이고요. 자,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 x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1만큼. 자, 2가 더해져 있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정근선이 어떻게 되죠? 그쵸?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생기고요. 하나는 뭐다? y는 2라는 정근선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y는 x분의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자, 여러분들 포물선 맞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종 복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y는 cx 플러스 d분의 뭐다? ax 플러스 b. 그럼 요거에 우리가 점근선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눠줄까요? 자, cx 플러스 d로 나눠줄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될까요? 없애려고 하면. 그쵸? 우리가 c분의 뭐다? a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c분의 a를 곱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ax 더하기 뭐다? c분의 ad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뺄게요. 그럼 빼면 좀 어렵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cx 플러스 d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cx 플러스 d분의 그 다음에 보자. c분의 a 곱하기 cx 플러스 d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분의 뭐다? ad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면은 c분의 a 더하기 cx 플러스 d분의 뭐가 되겠어요? b 마이너스 c분의 ad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만 볼 거냐면 평행이동하는 것만 볼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기본은 뭐가 되냐면 이게 기본이겠네요. 기본형이 y는 cx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d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거냐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c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뭐가 된다? c분의 d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식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x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다? x 플러스 c분의 d가 들어갔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c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평행이동 된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y는 c분의 a죠. y정근선이 맞나요? 근데 c분의 a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는 뭐다? 그쵸? x 개수 b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y정근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2의 수 2에 보시면은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c분의 a가 바로 정근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x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뭐다? 정근선이 나왔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 무슨 정근선이다? 예, 바로 x축의 정근선이, y축하고 평행한 정근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x 플러스 d가 0일 때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c분의 d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수함수는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y는, 자, 2x 플러스 3분의 만약에 3x 뭐 플러스 5다. 뭐 아무튼 제가 적었어요. 자,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지금 분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있는 무슨 함수? 분수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이라는 책에서 배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함수가 바로 점근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공통점은 순서가 딱 정해져요.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뭘 구하셔야 되냐면 점근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점근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점근선이 뭐가 되죠? 잘하면. 자, 조금 전에 여기 있는 x계수비가 바로 y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다? 분자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자, 2x 플러스 3이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y는 2분의 3이라는 점근선은, 자, 우리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 x축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무슨 축하고 평행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y축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모양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 무슨 절편을 찾아야 된다? y절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함수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되는 무슨 선이다? 쌍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절편만 우리가 표시를 하면요, 그 위치가 결정이 돼요. 자, 뭔 말인지 볼게요. 자, x에다 0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3분의 5. y는 3분의 5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지요? 왜냐하면 2분의 3하고 3분의 5를 비교해보면 통분하면 얘는 6분의 9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에 그리는 방법은 단계가 몇 단계다?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무슨 선을 찾아야 된다? 그죠? 점근선. 자, 두 번째, 그죠? y절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분수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함수 그래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용으로 고치려고 하냐, 표준용으로 고치려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점근선 찾는 방법을 먼저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하니까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죠? 그죠? 우리가 y는 fx가 함수인데 이 fx가 무슨 식이다? 그죠? 무리식일 때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일단 무리수가 나오면 루트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살펴보셔야 되냐면, 자, 이 그래프를 살펴봤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y가 뭐가 된다? 제곱이 될 때만 우리가 루트가 나올 거냐? 왜냐면 y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 그래프도 사실은 우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첫 번째 무슨형? 기본형. 자, 두 번째 무슨형? 자, 표준형. 세 번째 무슨형이다? 바로 일반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기본형 중에서도 기본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떤 함수가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0이면 당연히 y는 얼마다? 0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y가 뭐가 된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1일 수도 있고요. 자,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이번에 얼마다? 4인 거 볼게요. 왜 4로 잡냐면 우리가 정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y제곱이 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일 때는. 그렇죠? y는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찍혀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y제곱은 x는, 자, 뭐하고 뭐가 바뀌어 있냐면,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죠? x하고 y가 서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폼에서는 옆으로 뭐 했다? 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으로 누운 폼에서는 자, 함수 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안 됩니다. 왜 함수가 안 되냐면, 자, 보세요. x 하나에 y가 몇 개다?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수는 뭐냐면, x가 하나일 때 y가 반드시 몇 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얘를 어떻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y는 뭐가 된다? 루트 x가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y는 뭐다? 예,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로 쪼개지면 얘는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변에 뭐가 들어왔어요? 루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건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무리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무리 함수의 기본형은요, 무려 4종류가 나옵니다. 왜? 하나, 둘,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어떤 거 있을까? 예, 이번에는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x제곱은 y제곱은 뭐다? 이번에 마이너스 x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은 x는 양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x가 양수면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x는 뭐다? 음수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x가 0일 때는 0이고요. 자, 이번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면 1이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1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를 한번 살펴주시면 y는 2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역시 얼마다? 네,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y가 2일 때도 역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풀어주시면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단 이때는 x가 뭐기만 하면 되죠? 음수이기만 하면 여기 있는 무리식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뭐다? 예, 바로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구분하기가 좀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이죠. 그래서 보세요. 루트 한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 맞나요? 자, 여기 볼게요. 자, 몇 사분면이죠? 예, 4사분면. 4사분면은 뭐죠? x는 양수, y는 뭐다? 음수. 잘 보세요. x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y는 뭐다? 음수가 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 자, 2사분면 x는 음수고 y는 뭐다? 양수거든요. 보세요. 마이너스 x니까 우리가 x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y가 우리가 양수가 되려면 루트 앞은 뭐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제 몇 사분면이다? 제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 3사분면 x도 음수, y도 음수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 루트 안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음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 앞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y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리함수는 다른 함수보다 조금 복잡한 이유가 기본형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a가 양수일 때로 좀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요것이 y는 뭐다? 루트 ax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포물선 반으로 쪼개졌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제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4사분면이죠. x는 양수, y는 뭐다? 음수. y가 음수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여기는 그대로 양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옆으로 위에 있는 포물선 맞나요? 그러면 2사분면이죠. x는 음수, y는 뭐다? 양수. 그러면 y가 양수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x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a는 양수로 고정해 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
x도 양수, y도, 아니, x, 음수, y도 뭐다? 음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y 음수해야 돼요. 그러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자, 그리고 x도 음수해야 돼. 그러면 루트 안도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기본형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이 모두 몇 종류? 4종류인데요. 사분면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무슨 이동을 하는 거다? 자, 평행 이동을 한 것이 무슨 형이 되냐면 바로 표준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루트 AX를 자, X축 방향으로 우리가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요. 자, 우리가 바로 A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P를, 자, Y 자리에다가 Y-Q인데 이항을 해야 되니까 뒤에다 이렇게 Q를 더해준 것이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루트 2의 x-3 더하기 4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형이 뭐죠? 그렇죠.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바로 루트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다? 3,4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점이 옆에 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무슨 점이다? 뭐 꼭지점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왜? 축하고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맞죠? 자, 그럼 이 꼭지점이 어떻게? 4,3으로 옮겨지면서 모양은 뭐다?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 무슨 이동이다? 바로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슨 형이다?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형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일반형은 어떤 게 일반형이 되냐면 자, 보통 이런 것이 일반형이 됩니다.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형은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반드시 무슨 형으로? 그죠?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딱 보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x 대신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로? 그쵸? 이때는 2로 묶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면서 더하기 뭐가 된다? 4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최고차 계수로 묶어줘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형이 뭐가 되지요? 그죠? y는 루트 2x라고 하는 무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했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y는 루트 2x 조금 전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배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축하고 만나고 있어요? y축하고 만나고 있죠. 그럼 우리가 y절편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x에다 뭐 넣어볼까? 0 넣어볼까요? 그럼 0 넣어보시면 제가 그냥 만든 함수기 때문에 무리수로 우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은 뭐가 됐냐면 루트 3 더하기 4가 우리가 y절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을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포물선 옆으로 이어진 우리가 포물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형이 모두 몇 종류다? 4종류인 것이 다른 함수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그래프만 그려놓고 자 뭐다? 어떻게 평행이동만 됐는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얼마든지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